인간으로서 향기로운 먹거리와 그 다음에 잘 꾸며진 새 집을 가지고 용과 봉황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신체로서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용지이죠. 인간으로 돌아오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용과 봉인데 이 신과 체를 잊어버려가지고 망각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망각이냐면 나는 안다. 이것 때문에 망각해버렸어요. 나는 진짜 신용이고 체공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향이가 있나 그러면 그걸 탐하고 조롱이 있냐 그러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가 자기가 죽을 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나 그러면 진짜 신용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신용이 되거나 신용이 됐는데 나는 신용이라고 체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순간 그 신령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탐하지 않다가 이 신체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능기월수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해석을 받아보면 네. 아름다운 봉황은 문체나는 봉황은 이게 색일조거든요. 그 다음에 새집목자. 네. 색인 새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새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네, 새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자기가 만들어온 집이라면 괜찮지만 조롱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집이거든요. 글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허름할지라도 자기가 만들지. 그 다음에 용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 구하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미끼, 향기로운 미끼를 먹지 않아요. 물지 않습니다. 이게 지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능기월수가 아니라 능기월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순간 부지피 막지 지피고 불능기월수입니다.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6장은 보면 나는 모른다. 7장은 나는 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납니다. 나는 모른다면 중용을 가게 되고 나를 안다고 하면 중용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6장과 7장은 조금 자연스러워요.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들이 동시적입니다. 근데 8장은 이게 동시가 아니라 이시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근기예요. 이게 지금 6장이 상근기라면 8장은 중근기입니다. 제가 상근기는 선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근기는 공부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왈회지위냐 태코 중용하여 득일선즉 권권보궁이 불실지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사람 됨됨이는 중용을 택해서 하나의 선을 얻으면 권권보궁해서 그것을 잃지 않는다. 권권이라는 것은 꽉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응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한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품에 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권권보궁이에요. 근데 선이라는 건 무형의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잠시도 떠나보내지 않고서 늘 간직하고 알아차리고서 실천한다는 게 권권보궁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그 사태 올 때마다 그걸 인식해서 실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것은 본래 상태로 희노애락지 미발 상태에서는 거의 가능한데 우리가 살다 보냐 그러면 늘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작용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냐 그러면 대부분 이발 상태에서 일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한마음을 이렇게 나의 본래 상태, 그 다음에 선의 상태에 중용에 늘 가 있다. 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기가 좋겠죠.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중용을 가는 겁니다. 그 대표로 안자를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이게 공자가 안자가 호학한다고 했는데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안자의 배움이 뭔가? 단순히 이런 글공부인가? 아니면 단순한 실전 공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자가 좋아하는 배우면 중용 공부예요. 중용의 생활화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게 호학입니다. 안자가 좋아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진리의 생활화를 좋아했다는 게 안자의 호학이에요. 이게 공자님은 그렇게 극찬을 한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안자 한 명한테만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다른 존재는 다 인정 안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존재들도 배우기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글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쓰고 그걸 통해서 사회 속에서 자기를 구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안자는 그런 것보다도 본래는 아예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자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공자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중용을 택해서 하나의 선을 넣으면 이 일을 두 가지로 해도 돼요. 일을 크다, 그 다음에 작다, 사소하다 이래도 되거든요. 궁극의 선, 일선, 큰 선 했을 때는요. 작은 것은 사소한 선 이렇게 됩니다. 다 됩니다. 채로 했을 때는 궁극의 선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봤을 때는 그 아무리 사소한 선을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탁 품고서 잊지를 않아요. 중용으로 택해야 할 것은 선입니다. 채로서는 일선이요 용으로서는 역시 일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임금과 아내의 차이점은 뭔가? 태고 중용 득일선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아내는 권권 복응의 불실지가 다릅니다. 그걸 안 잊어요. 안 놓쳐요. 순임금은 잡으려 하지 않고 놓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성인과 배우는 게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순임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고 안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안자가 공부가 더 되면 이제 순임금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중에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자는 수, 지킬 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임금은 화자, 변화 화자죠. 그렇게 말합니다. 안자는 아직 그 진리를 지키는 단계고 순임금은 진리 자체가 되어버렸다. 진리로 화해버렸다. 이 두 분을 놓고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장을 써드릴까요? 이걸 문장을 해서 써드리면
두 분의 다른 점은 수님금은 화분이시고 안자는 수하신 분입니다. 화라는 것은 도 자체로 되버렸다는 거고 수라는 것은 늘 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고 이것은 엄정히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했어요. 이건 구도자의 모습이 눈에 탁 보이죠. 이것은 안가 모른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니까. 근데 이 두 분을 이제 연계시켜서 이 글을 만들어 보면 순임금은 화지야요 비수지야요. 순임금은 화했고 지키는 이가 아니고 안자는 수지야요 비화지야라. 안자는 지키는 것이고 화한 것은 아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수와 그게 권권보궁이 불실지입니다. 수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 화가 안 됐어요. 지킴이 없어야 돼요. 지킴 없이 지켜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가기도 정말 어렵죠. 스님분이 예. 숨을 통해서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어째부터 그렇게? 이것은 다 됩니다. 본성으로 작용됐을 때는 그냥 화돼 버리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되기도 해요. 근데 순임금은 일단 상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지론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우리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순임금도 우리가 똑같았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화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한테도 희망이 생기죠. 훨씬 쉽게. 맹자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순임금은 산속에 있을 때나 이런 갈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문일선하고 하나의 사소한 좋은 말씀을 듣고 견일선행하산 하나의 사소한 좋은 행동을 보면 약길 강하라. 강물이 툭 터지댔기 그 길로 달려가 버렸다. 그게 순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키는 거에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분도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하나 좋은 말씀, 좋은 행동을 보고서 주저없이 그 길을 가가지고 궁극의 세계에 도달했다. 맹자가 또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도 유학 한마디로 락입니다. 락. 즐겁게 사는 것. 유학은 근엄하고 뭐 이거 엄정하고 뭐 예의 범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길 가기 위해서 본공보궁이 불실지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예의 범죄를 따지는 겁니다. 몸을 가다듬는 것이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궁극 세계는 낙이에요. 즐거울 낙자. 공자 자신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낙제 기중이라. 나는 낙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안자는 뭐라고 그랬냐. 공자 스스로가 불계에 기락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락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안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락제의 기중은 말 그대로 화한 사람이에요. 그 대상과 하나 되어버린 사람. 어떤 일이든지 상황이든지. 불계의 기락이라는 것은 아직 대상과 하나가 안 됐어요. 도를 고치지 않은 끝까지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한 끗 차이예요. 불계의 기락과 락제의 기락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자한테 배울 것은 이게 안자처럼 진리인 그것을 공자나 순임금처럼 하나 돼야 되지. 그거 아닌데 그냥 하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것하고 즐겁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게 안 가려면 안자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좋습니다. 태코 중용하야 교육일선 즉 권공보궁이 불실지이다. 그래서 불능 기월 수야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권공보궁이 불실지를 통해서. 그래서 논어에서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직 그거 관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불계 기락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떠나버려야 되는데 이제 또 반대되는 예를 하나 해놓습니다. 자활 천하 국가를 가비냐며 자활 천하 국가를 가비냐며 장록을 가사하며 장록을 가사하며 백인을 가다요라되 백인을 가도야로 중용은 불가능이 아니라 중용은 불가능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 있으며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 있으며 벼슬과 봉급을 사양할 수 있으며 벼슬과 봉급을 사용할 수 있으며 흰 칼날을 밟을 수 있대. 흰 칼날을 밟을 수 있되 중용은 할 수 없다. 중용은 할 수 없다. 예, 여기서도 중용이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려운가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6장, 7장과 8장, 9장의 구조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예, 6장은 실천하는 것, 7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 8장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9장은 적극적인 노력이긴 하되 역시 중용과는 위배되는 것. 여기서 이제 중용이 뭔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왔네요.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 있다. 천하 국가를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용이 아닐 수 있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할 수 있어요. 공포 정치로도 각용할 수 있거든요. 꼼짝 못하게. 맞아.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잘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용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용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그것이 구현돼야 되거든요. 즐겁게 해가지고 천하를 고르게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오락을 통해서. 근데 오락은 중용이 아니에요. 이게 현상으로는 중용 같은데 그 내용성을 보니까 중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하 국가라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인간이 2차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걸 했다고 해서 중용을 하냐? 아닙니다. 또 장록을 가사하며 벼슬과 그 다음에 많은 봉급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노릇입니다. 천하를 오락을 하든 공포정치를 하든 부로 하든 가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장록을 사양하기 어려운 건데 그걸 사양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용에 합당하나?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번에 이제 야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구를 안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어떤 투수가 삼성 오승환 투수인가 깁니다. 그이가 48세이브인가 뭐 47세이브인가 이걸 했대요. 그러면 굉장한 기록이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MVP를 이제 1년 동안 가장 잘한 사람을 뽑는데 몇 명 중에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근데 얼마 남겨두고 이분이 나는 누구를 밀어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후보를 탈퇴했어요. 그런 기사가 크게 나왔고 뒤에 이렇게 오승환 선수가 투수로서 이런 큰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걸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얼마 전에 자기가 48세이브인가를 안 하나 그러면 자기는 MVP 후보가 되더라도 안 하고 누구를 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을 했어요. 또 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자기 팀 선수예요. 표가 번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단 내에서
이 시점에서 이 사람도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밀어준다고, 이 사람도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밀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동시에 선언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밀겠다. 근데 이 A는 그것을 달성했어요. 근데 오승환 이분은 1승이 딱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실천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속내를 들어가 봐요. 그게 중용입니까? 요즘 말하는 대로 꼼수죠. MVP를 만들기 위해서 제3천지에 MVP는 주는 것이지 어떻게 타는 겁니까? 중용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 분명 훌륭한 사양입니다. 약속을 밥 먹댔기 동영상이 있어도 주어가 없어가지고 BBK 창업주가 아닌데 내가 했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중용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제 국가적으로 한번 가봐요. 그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장로계 최고가 대통령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이게 보이고 있잖아요. 현 대통령 메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총리인 푸틴하고 그거가 이제 재선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분이 재선을 하고 이걸 자기가 계속 장기 집권을 해야 쓰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총리 했던 사람을 협상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자기가 국무총리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협상을 해서 자기가 후보로 되고 이 사람이 또 총리가 됐어요. 가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을 양보했고 그 자기 총리한테 이 총리도 그걸 받아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다시 총리한테 자기 밑에 총리한테 양보하거든요. 가사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쿠데타도 없이 권력력이 있으면 삼선 개헌을 해버리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니면 무슨 소리냐 당신 물러가라. 모든 것을 다 재편성해 해버려야 돼요. 지금 현 대통령이. 근데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그거 가사거든요. 근데 중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퍼란 칼라 이름 좋아요. 백이는 시퍼런 칼라를 잘 가려지면 희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잘 가려져 가지고 빛을 바르는 시퍼런 광을 선광을 바라잖아요. 시퍼런 칼라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무속에 종사한 분들도 밟습니다. 또 각종 그 행사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직도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뻘게 달궈진 불길도 건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이런 걸 막 몸을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 세계 아무나 못해요. 이것도 행적으로 뛰어난 거거든요. 이것은 7장은 지적으로 뛰어난 거고 이건 행적으로 뛰어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용은 아니에요. 중용은 일상행입니다. 일상행. 특별한 것이 중용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유학의 가치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누구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도가 아니다. 그래서 유학의 도는 일상적인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거,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 그게 도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 더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두 가지입니다. 지우, 현, 불초로. 그까짓 거.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 못 해버려요. 또 반대로,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제가 해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시죠. 그럼 못 해버려요. 이것은 우불초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다는
지와 현의 회단을 드러냈습니다. 7장 지, 9장의 현. 근데 중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용을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이 자유롭습니다. 사서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중용을 하면 자유로워요. 제일 자유롭기 쉬워요. 근데 중용 터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 논어 맹자를 철저히 한 다음에 중용을 익히시면 쉽습니다. 논어하면 아무래도 조금 엄정해지잖아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이게 조금 자율성이 좀 떨어져요. 실제 완전히 터득해버리면 시중론을 펼치니까 자유롭지만, 맹자도 역시 시중을 강조하지만 조금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대학도 채용을 가르고, 근데 여기에 오냐 그러면 수양론으로 그걸 체득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용 공부를 잘해는 말 그대로 중용이 자유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 아까 과실을 수능과 얘기하시면서 그 과실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그 과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과실을 얘기해주는, 해줘야 하는 것이 다른 건가요? 예, 해줘야죠. 근데 논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충고의 선도지 하다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한테 일러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 대책까지 있어야 한다. 그게 선고지. 충고, 진심을 다해서 상대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구나, 딱 내 모습이나 말을 들어보면 나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하는구나, 이걸 느껴지는 게 충고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로드맵까지 딱 보여줘요. 그게 선도지입니다. 선으로 아니면 잘 이끌다가 불가적지나 한 3차례 했다가 안 받아주면, 왜? 그 길은 그 사람이 가니까. 안 되면 그때는 그만두래요. 근데 저 사람 안 받아줄 거야 해서 애초에 그 시도까지 안 해버린 것은 불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평등한데 했던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라도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방법론이 직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회설이 있습니다. 읽는 그대로 직설하는 경우도 있고, 유머러스하거나 이런 옛날 일을 빗대거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이런 일을 빗대서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받아들일 거다 포기해버린 것은 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까봐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해가 끼칠까를 두려워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충고하냐 그러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없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냐 그러면 맞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괘씸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충자가 들어가요. 선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와요. 안 받아들일지언정. 근데 이제 내가 충과 선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분이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계속 해버린다, 이건 과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분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분이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야구로 하면 돼요. 그분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로 하면 안 받아들여요. 음식을 줄 때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 대접하면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분이 등산을 좋아한다 그럼 등산으로 말을 해요. 그럼 제일 좋아요. 엉뚱하니 수영을 해버리면 안 받아들여요. 원리는 불변하되 그 사람에 맞춰서 해라. 충과 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하면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대신 행동은 계속 해야 됩니다. 말로는 안 하되. 행동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말로는 더 이상 발설을 안 하되 내 행동으로 내가 하고
도울 것은 계속 해야죠. 그것까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될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천명주의 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명주의 성으로 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또 내가 상대를 내 식으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칼로르만 할 뿐입니다. 그냥. 그 단점을 지적해준다는 것 또한 단점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화시키기 위한 또 그런 부분들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예. 충고는 참 더 하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관계 현대 생활에서 글쎄 평등한 입장에서 함부로 충고는 하는 못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하지 않으면 완전히 네, 괘씸죄에 많이 걸리죠. 큰일 나죠. 실질적으로 되게 여러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불편한 점들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지위도 있고 네.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고집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예, 더 이상 뭐 그렇죠. 하지 않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러니까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예. 않으니까 예. 그걸 제가 보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마음을 어떻게 좀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가 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 저는 좀 상황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각이 나서 좀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예.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는 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그런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고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달달 못 끌고 생각하니까 좀 네. 피하는 입장으로 있거든요. 계속 저한테 그러면 왜 그랬냐, 뭐 했냐, 이제 저한테 이제 저도 통해서 방법을 잘 강조해보면 선생님 예. 말고 이런 그 사람한테 만나서 예,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었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입장은 그래요. 이제 상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 입장에서 해줘야 네, 되는 저는 어그러진 것보다는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대 입장에서 해줘야 예. 돼.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그게 어디 중요해요. 이렇게 연수 같은 거 갔을 때 왜 이렇게 입장 바꿔 말하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그런 자리에서 그거를 좀 해주는 예, 방법론을 잘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데서 말을 하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역할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